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러당 지금 129엔을 돌파한 환율이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냐를 두고 국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특히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달러당 150엔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1998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제일투자신탁 투자분석 팀장 할 때인데, 국제금융시장에서 심지어는 180엔 간다, 또 200엔 간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142엔이 아마 끝일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계기로 N이 1년 만에 110엔대까지 내려갔네. 1년이 아니죠. 한 6, 7개월 동안에. 지금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150엔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대학 교수예요.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분의 얘기를 들으면 또 오히려 환차 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분들의 얘기 경험도 별로 없는 그분들의 얘기에 너무 그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강세 요인은 없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생각하기로는 한 대여섯 가지 있어요. 우선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환율 수준 자체가 장기적으로 N과 같이 상승 요인이다. 환율이라 하는 것은 자율 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제 간의 자본의 이동이 있거든요. 또 환율이 높아지면 무역 수지라든지 경상 수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율 조정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 엔화 가치 하락이 일본 경제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또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엔 강세 요인은 달러당 130엔까지 거의 육박하고 있는 이 환율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이 엔화 강세 요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엔화 강세 요인이 중기적으로 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이제 한 두 개 있어요. 첫째는 이제 일본 투자 은행들이 결국은 미국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돈을 이동하는 과정의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또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 또 일본 기관 투자자 또 일본 투자 은행들이 돈을 번다는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엔 강세 요인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모건 스탠리에서도 연초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원래 가장 매력적인 주식시장은 일본 증시라고. 그렇다면 엔 약세까지 더해진다면 연초만 하더라도 엔 달러 환율이 그저 118엔 정도였으니까 그 이후로 또 약 한 5, 6% 올랐죠. 그러니까 엔 약세를 이용하는, 또 일본의 엔 약세의 힘이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개선되는 그 효과를 기대하고 미국 등지에서 일본어로 돈이 유입될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일본 증시에도 호재고 엔화가 강세로 반전되는 큰 계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낮은 물가 수준 자체, 그러니까 물가만 놓고 보면 엔화가 가치가 하락할 이유가 없어요. 미국은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 1년간. 일본은 아주 안정되어 있으니까 물가 측면에서는 미국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가가 높으니까 미국 시장금리가 올랐고, 시장금리가 오르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돈이 미국의 높은 금리를 기대하고
이동한 것이지 일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일본이 물가 수준이 안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일본 돈 가치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일본 상장 기업이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했고 2022년에도 엔저 효과는 있을 거다.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 실적에는 엔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2022년에도 추가적인 엔저 효과가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수입 업체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또 다국적 기업이 많은 일본 입장에서는 다수 기업이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올해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엔 강세 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불황이 지금 예고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내년에는 경기 불황에 직면할 것이다, 진입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투자자들이 특히 일본계 자금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라도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 환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바로 환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엔 강세가 되면 다른 나라 통화가 약세지요. 그때 이동하면 되니까 일본 투자은행이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아진 환율 자체, 그러니까 엔 달러 환율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엔 강세 요인이다. 아마 추정컨대는 2023년 말경에는 엔 달러 환율이 다시 또 100엔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환차익이 크지요. 그런 것도 기대할 국제간의 자본 이동이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엔 강세 요인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달러당 150엔까지 가는 일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130엔 달러당 130엔까지만 가더라도 일본 경제는 특히 수출 기업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따라서 지금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불확실하니까 일본 증시를 기대하고 일본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엔 강세 요인도 적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